야, 너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어제 저녁 동네가 발칵 뒤집혔대. 사람들의 대화가 흘러나오지만 정작 무슨 일인지는 누구도 확실히 말하지 않는다. 진짜야? 근데 왜 아무도 자세히 안 알려주는 거야? 그게 문제지? 너무 충격적이라 말도 못한대. 소문은 삽시간에 번지고 듣는 사람마다 얼굴이 굳어졌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고 했다. 야, 제발 좀 알려줘. 나만 모르면 미치겠다고. 그러나 대답 대신 건네진 건 단 하나의 경고뿐이었다. 오늘 얘기 끝까지 안 보면 너 후회할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2층 건물, 그곳에 혜원 피아노 학원이라는 바랜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오래전부터 벗겨져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고 1층 유리창은 금이 가 있어 투명 테이프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77세의 정혜원 원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벌떡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20년 전에 산 낡은 남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혜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혜원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삐걱거리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층 학원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습기 때문에 벽지가 들떠 있고 천장 한 구석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물바지 통을 그 밑에 갖다 놓고는 20년 된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걸레로 건반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88개의 건반 중 몇 개는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 일부는 음이 제대로 나지 않아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에게는 조율비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건반 사이사이에 끼인 먼지를 닦아내며 혜원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건반은 달아도 소리는 거짓말 안 하네. 사람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똑똑똑 학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이 문을 열자 동네 아이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8살 민수와 9살 지은이, 그리고 6살 꼬마 준호까지 모두 3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피아노 배우러 왔어요. 우리 민수, 지은이, 준호 왔구나. 어서 들어와. 밖이 추웠지? 혜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혜원에게 있어 생명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가방을 벗어던지고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원은 이 아이들에게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편부모 가정이거나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집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혜원은 그런 아이들에게 음악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 아이들만큼은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도레미파솔을 연습해 볼까요? 민수부터 해보렴. 민수가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누르자 맑은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조율이 완벽하지 않은 피아노였지만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연주는 아름다웠습니다. 혜원은 민수의 손을 잡고 정확한 손가락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손목은 이렇게 둥글게, 손가락은 달걀을 잡듯이 말이야. 지은이도 차례를 기다리며 열심히 구경했습니다. 꼬마 준호는 아직 건반에 손이 닿지 않아 의자를 2개 쌓고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어설픈 피아노 연주가 낡은 학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나중에 TV에 나오는 피아니스트처럼 멋있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혜원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열심히 연습하면 분명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보장한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깐 학원 밖으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아직도 저기서 뭘 하고 있나? 학생도 몇 명 안 되는데. 아이들 공짜로 가르쳐 준다더니 그래서 뭐가 달라졌다고. 동네가 더 나아졌나?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건물이나 팔고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지. 재개발 얘기도 나오는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건지. 혜원은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곧 다시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면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왜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원은 급히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뺨을 살짝 찍어주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은 우리 민수가 피아노를 잘 쳐서 기뻤어.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원은 혼자 남은 학원에서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혜원은 우편함에 끼워진 고지서들을 꺼냈습니다. 전기요금 25만 원, 수도요금 8만 원, 건물 관리비 30만 원, 그리고 세금 고지서까지 밀린 돈이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아이들이 하나둘 이사를 가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더 좋은 학원을 찾아 떠났습니다. 예전에는 30명이 넘던 학생들이 이제는 몇 명뿐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는 겨우 15만 원뿐이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 50만 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혜원은 피아노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이 피아노라도 팔아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혜원에게 있어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 그리고 첫사랑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혜원은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이 곡 연주해봐도 될까요? 지은이가 악보를 가져왔습니다. 동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혜원은 지은이 옆에 앉아 함께 연주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혜원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혜원도 함께 불렀습니다. 낡은 학원 안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지막 학생이 집으로 돌아간 후 혜원은 다시 피아노 건반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아노는 혜원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손때가 묻은 건반을 만지며 혜원은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20대 시절 이 피아노로 누군가와 함께 연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학원 앞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혜원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펴봤습니다. 차에서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내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이런 곳에 피아노 학원이 있다고?
여성의 목소리가 의심스럽고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혜원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학생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혜원은 피아노 덮개를 덮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어제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그 고급 승용차의 정체가 계속 궁금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학생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도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깨끗이 닦고 피아노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낡은 의자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벽에 붙어있던 아이들의 그림들도 반듯하게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학원 앞에 어제 본 그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41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과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여성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온몸에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교복 대신 비싼 브랜드의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학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긴장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 학원 맞죠? 여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혜원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원 피아노 학원입니다. 들어오세요. 여성은 윤세라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남편을 둔 전업주부로 평소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라는 아들 손을 잡고 학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세라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여기가 학원이라고요? 세라는 학원 안을 둘러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낡은 피아노, 금이 간 창문, 곰팡이가 쓴 벽지, 물이 떨어지는 천장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혜원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비록 시설은 오래되었지만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드님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시나요? 세라는 아들을 자신 뒤로 숨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폐가 같은 곳에서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배운다고요? 정말 말이 됩니까?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이 좀 낡긴 했지만 좀 낡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폐허 수준이에요. 그리고 원장님,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시네요. 세라는 혜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혜원이 입고 있는 20년 된 원피스, 낡은 신발, 손때 묻은 앞치마를 보며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까요? 우리 아이는 장래 음악가가 될 아이예요. 서울대 음대라도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혜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겪었던 일이었지만 매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럼 다른 학원을 알아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라는 다시 한번 학원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이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선생님께 배워야 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배워야죠. 세라는 아들의 손을 잡아 끌며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학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80세의 한도윤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터줏대감으로 평소 아침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학원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리는 큰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장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나이든 여성을 모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도윤은 중얼거리며 학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학원 원장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그 자세, 그 머리 모양, 피아노를 닦는 손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자신과 피아노를 치던 아름다운 소녀. 그 소녀의 이름은 혜원. 도윤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린 그 순간 혜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창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쳤습니다. 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라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혜원을 모욕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곳이 어떻게 학원 허가를 받았는지, 이런 곳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도 참. 잠깐만요. 갑자기 도윤의 목소리가 학원 안으로 들렸습니다. 도윤이 학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르신이 누구시길래 남의 대화에. 남의 대화라고 하셨나요? 저는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젊은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라는 도윤의 기세에 눌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원 원장님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 오신 분입니다. 돈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혜원은 도윤이 자신을 변호해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세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 교육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을 모독하는 게 교육입니까?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교육입니까? 도윤의 말에 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가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는 아들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런 분위기를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냥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아들의 손을 잡고 학원을 나갔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런 곳에는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세라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차 문을 세게 닫는 소리와 함께 고급 승용차가 사라졌습니다. 학원 안에는 혜원과 도윤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녀였습니다. 학원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원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자신과 동네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던 아름다운 소녀. 그 소녀의 이름이 바로 혜원이었습니다. 혹시 정혜원 씨가 맞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제야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젊은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설마, 도윤 씨?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혜원 씨가 맞군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원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했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혜원 씨도 이 동네에 살고 계셨군요. 저는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도윤은 혜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은 세월에 많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의 그 순수하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원 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학원을? 20년 전부터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살아가야 했거든요. 혜원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옛날 일이니까요. 하지만 혜원의 표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윤을 보고 있으니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그 시절,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워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말입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혜원과 헤어진 후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 지금은 대기업을 소유한 회장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혜원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왜 혜원 씨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죠? 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원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시설이 낡다 보니 사람들이 이해는 합니다. 이해라니요? 그건 이해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그렇게 모독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혜원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50년 전에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말입니다. 도윤 씨는 잘 사셨나 봅니다. 혜원이 도윤의 말끔한 옷차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싼 정장과 구두,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모든 것이 그의 경제적 여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운이 좋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도윤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성공했지만 혜원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20대의 도윤과 혜원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교회 앞 벤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혜원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도윤은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원아.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혜원의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도윤은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혜원을 떠났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면서도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도윤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이 지나도록 혜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도 손자까지 생긴 지금도 혜원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다시 학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수업이 끝난 오후였습니다. 혜원은 혼자 피아노를 닦고 있었습니다. 혜원 씨. 도윤의 목소리에 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도윤 씨가 없었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혜원 씨, 혹시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요? 도윤의 진심 어린 물음에 혜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야 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도윤의 말에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 순간 도윤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 무례한 여자는 분명 아이의 할머니나 어머니일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이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게 된다면 혜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혜원 곁에 있을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혜원 씨, 제가 제 손자를 이 학원에 보내고 싶습니다. 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자를요? 네.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혜원 씨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윤의 제안에 혜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학생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손자와 함께 오겠습니다. 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자의 피아노 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혜원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며느리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내일 준호를 데리고 나와라.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킬 것이다. 아버님, 이미 강남에 좋은 학원을 알아봤는데요. 아니다. 내가 정한 곳이 있다. 도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세라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학원 앞에 다시 그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세라는 어제와 달리 매우 불쾌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도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뒷좌석에는 8살 손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곳에 준호를 보내시려는 건가요? 어제 제가 직접 와서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이에요. 세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봤다. 이곳이 준호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다. 하지만 아버님, 강남에 있는 유명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악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도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세라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런 고집을 부리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피아노 학원이에요? 준호가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도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다, 준호야. 여기서 피아노를 배우게 될 거야. 와, 신난다. 빨리 들어가 보고 싶어요. 준호의 밝은 반응과 달리 세라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세라는 학원 건물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제 봤던 것보다 더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세라야, 그만하고 들어가자. 도윤이 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원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세라의 눈에는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혜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학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피아노가 정말 커요. 준호의 순수한 감탄에 혜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아들을 자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준호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세라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가 풀이 죽었습니다. 혜원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요. 준호가 피아노를 만져봐도 돼요. 음악은 만져보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할머니, 정말 만져봐도 돼요? 물론이지. 천천히 건반을 눌러보렴. 준호가 조심스럽게 피아노 건반을 눌렀습니다. 맑은 음이 울려 퍼지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와, 정말 예쁜 소리가 나요. 그렇지? 이 피아노는 오래된 피아노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혜원의 따뜻한 말에 준호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봤습니다. 수업료는 어떻게 되나요? 세라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혜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그게 전부인가요? 강남 학원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넘는데. 세라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싼 것은 형편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서 수업료를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돈을 내야죠. 세라의 말에 혜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세라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다. 아버님도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런 곳에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우리 준호는 음대를 보낼 계획인데 이런 곳에서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겠어요? 음대를 보내려면 더욱 기초가 중요하다. 기교만 배우면 뭐하나? 음악에 대한 마음을 모르면. 도윤의 말에 세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이요? 마음으로 음대에 들어가나요? 실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력도 중요하지만 음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도윤과 세라가 언성을 높이는 사이 준호는 혜원과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간단한 동요를 가르쳐주자 준호는 금세 따라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음감이 좋네요.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요. 혜원의 칭찬에 준호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그런 칭찬도 못마땅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다 그렇게 말하시겠죠. 진짜 실력을 키우려면 엄격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아니에요. 준호는 정말 특별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음악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그때 동네 아이들이 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수, 지은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친구가 왔네. 아이들이 준호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도 수줍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 나는 준호야. 우리는 여기서 피아노 배우고 있어. 너도 배우러 온 거야? 민수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세라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이 초라해 보였고 준호와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세라가 아들을 자신 옆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저 친구들과 같이 피아노 쳐봐도 돼요? 안 돼. 우리는 개인 레슨을 받을 거야. 세라의 단호한 말에 아이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원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끼리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수준이 달라요. 세라의 말에 동네 아이들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세라야,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하는 것 아니다. 아버님, 사실을 말한 건데요. 준호는 나중에 음대를 갈 아이고 저 아이들은. 그만해. 도윤의 큰 목소리에 학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할아버지가 너무 큰 소리를 냈구나. 도윤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세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배울 것이다. 그것이 싫으면 다른 학원을 찾아라. 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도윤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필요 없다. 내가 결정한 일이다. 결국 세라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혜원을 향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혜원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세라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매번 준호를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마다 혜원을 차갑게 대했고 학원의 모든 것을 트집 잡았습니다. 이 피아노 소리가 이상해요.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조율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럼 언제 하실 건가요? 우리 아이가 잘못된 음감을 배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라의 날카로운 지적에 혜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율비가 50만 원이나 되는데 지금 당장 그 돈을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세라의 공격적인 태도에 혜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라는 평소보다 일찍 준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수업 중이었는데 세라는 기다리기 싫다며 학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어서 나와.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 엄마, 아직 수업 시간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돼. 지금 당장 나와. 세라가 준호의 팔을 잡아 끌려 하자 준호가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여기서 친구들과 더 놀고 싶어요. 뭐라고? 엄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혜원 뒤로 숨었습니다. 세라 씨, 아이가 무서워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 교육에 간섭해요? 세라가 혜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세라의 눈에 피아노 옆 작은 서랍이 들어왔습니다. 서랍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있나요? 세라가 무단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혜원이 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그건. 서랍 안에는 혜원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낡은 악보들, 편지 봉투들,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세라가 그중 하나의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세라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혜원과 젊은 도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원은 창백해져서
사진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이 남자가 설마 우리 아버님이에요? 세라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윤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표정과 자세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혜원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세라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대답하세요. 이 사진이 뭐냐고요? 세라의 큰 소리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아이들을 달래려 했지만 세라가 가로막았습니다. 아이들은 신경 쓰지 말고 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세라 씨,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조용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하라고요? 세라는 사진을 들고 혜원을 추궁했습니다. 혜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젊은 시절의 도윤 씨와 알고 지냈습니다. 알고 지냈다고요? 이 사진을 보면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세라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뭐라고요? 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당신과 연인 사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50년 전 일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요? 그럼 지금 아버님이 왜 이 학원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세라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이 허름한 학원을 고집한 이유, 혜원을 보호하려 했던 이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꼬셨구나. 50년 전 헤어진 옛 연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아버님이 부자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세라의 억측에 혜원은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도윤 씨가 성공한 줄도 몰랐어요. 그럼 뭐 우연의 일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세라는 분노에 차서 학원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있었고 혜원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다니. 절대 그럴 순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누가 믿어요? 가난한 주제에 부자 할아버지를 꼬시려고 하는 거 뻔하잖아요. 세라의 모욕적인 말에 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그럼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아요. 그때 학원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놀라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윤이 학원 안의 상황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혜원, 그리고 분노에 찬 세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잘 오셨어요. 세라가 사진을 들고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도윤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혜원과 함께 찍었던 그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아버님과 이 여자가 옛날에 연인 사이였다는 게 사실이에요? 세라의 직접적인 질문에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원도 불안한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학원 안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원 안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라는 답을 재촉하듯 도윤을 노려봤고 혜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혜원 씨와 나는 젊은 시절 서로 사랑했다. 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감정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세라야, 그건. 대답해 주세요. 아버님이 갑자기 이 학원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닌가요? 세라의 추궁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사실을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혜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혜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도윤 씨를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끼어들어요? 저에게는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혜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무서워하며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세라 씨가 알고 싶어 하시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원 씨,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50년 전 저와 도윤 씨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었죠. 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고요? 네. 하지만 두 집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고 도윤 씨 부모님은 제가 며느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혜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 씨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하셨고 저는 혜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도윤의 머리가 번개를 맞은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라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원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에 알았어요. 저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도윤 씨의 아이였어요. 학원 안이 죽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모르겠어요. 혜원의 대답에 도윤이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모른다는 겁니까?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요. 다른 가정으로 보냈어요.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거든요. 혜원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이었습니다. 입양을 보냈다는 말입니까? 네. 당시에는 그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입양 기관에서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세라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 남편이 혹시 세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나이, 출생 시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원 씨, 그 아이를 보낸 곳이 어디였습니까? 서울의 한 입양 기관이었어요. 거기서 좋은 가정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혹시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1975년 3월 15일이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즉 세라의 남편이 태어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원은 피아노 옆 서랍에서 낡은 악보를 꺼냈습니다. 그 악보에는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그 아이를 위해 만든 자장가예요.
혜원이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펼쳤습니다. 매일 밤 이 노래를 불러주며 재웠어요. 비록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혜원이 눈물을 흘리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 학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잠들어라. 비록 헤어져 살아도 엄마 마음은 늘 내 곁에. 혜원의 노래에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혜원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50년 전 자신의 선택이 혜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라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첫사랑이 바로 자신의 남편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남편이 정말 이 여자의 아들이라는 건가요? 혜원이 고개를 들어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생년월일이 같고 입양기관도 같다면 그럼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세라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입양 기록을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혜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은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세라가 혜원을 노려봤습니다. 그건 확인한 후에 생각할 문제예요. 지금은 진실을 아는 것이 먼저죠. 그 순간 학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세라의 남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지께서 급히 오라고 하셔서. 남편이 학원 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 눈물을 흘리는 혜원, 그리고 심각한 표정의 아버지와 아내를 보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자신과 혜원의 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 7챕터- 최후의 대결. 세라의 남편 민호는 학원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 아내의 분노에 찬 얼굴,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학원 원장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급히 오라고 하셔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자신과 혜원의 친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야, 앉아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한다. 도윤의 진중한 목소리에 민호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세라는 남편 옆에 앉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혜원을 노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진실요? 당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이야. 세라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저 여자가 당신의 친어머니일 수도 있대. 세라가 혜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혜원은 민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의 눈매, 코선, 입술 모양이 젊은 시절의 도윤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알다시피 너는 입양으로 우리 집에 왔다. 그런데 오늘 너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있는 분을 만났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어머니라고요? 혜원 씨가 1975년 3월 15일에 아들을 낳아서 입양 보냈다고 하더구나. 너와 정확히 같은 날이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혜원도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 그때 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야. 거의 확실해. 세라가 흑백 사진을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좀 봐. 저 남자가 누구 같아? 민호가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분명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세요? 그래.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이 학원 원장이야. 둘이 옛날에 연인 사이였대. 민호는 사진 속의 혜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혜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정말 저분이 제 친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나요? 민호가 놀라며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말 내 아들이구나. 혜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이런 감동적인 재회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이 이 여자의 아들이라고요? 대기업 후계자가 이런 허름한 곳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라의 말에 혜원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라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다. 도윤이 세라를 타이르려 했지만 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건 우리 가문의 수치예요. 제 아이까지 이런 출신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세라 씨,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혜원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무시라니요?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세라가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한 적 없습니다. 혜원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접근하지 말아요. 아버님도 꼬시고 이제는 제 남편까지. 꼬신다니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두 여자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도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세라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친어머니가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어? 민호는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혜원의 낡은 옷, 거친 손, 고단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혜원을 불렀습니다. 혜원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저는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민호의 고백에 도윤도 감격했습니다. 그동안 왜 아무 말 안 했니? 아버지께 상처가 될까봐. 가족들이 감동의 재회를 나누는 사이 세라만 혼자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들 미쳤어요? 세라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세라야, 이제 그만해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원 씨는 우리 가족이다. 민호의 어머니이고 준호의 할머니다. 할머니라고요?
제 아들의 할머니가 저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라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준호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혜원 할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피아노도 가르쳐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셨어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저런 사람과는 어울리면 안 돼. 왜 안 돼요? 할머니는 착한 분인데.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세라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닥쳐.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세라가 아들에게 소리치자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세라야,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것 아니다. 아버님도 저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거다. 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경멸하는 그 출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되었겠나? 민호가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도윤의 말에 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원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혜원의 조용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다만 진실을 감춘 채 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혜원의 말에 세라가 더욱 분노했습니다. 진실이라고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세라. 민호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까지 저 여자 편을 든다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거야.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편과 시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세라는 가방을 챙겨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당신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세라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세라 없는 집안은 오히려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민호는 매일 회사를 마치고 혜원의 학원을 찾았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준호가 정말 늘었어요. 이제 고향의 봄을 완전히 연주할 수 있어요. 혜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손자를 가르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 곡도 배우고 싶어요. 준호가 다른 악보를 가져왔습니다. 세라가 없어진 후 준호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눈치를 보며 할머니를 멀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욕심이 많네. 좋아, 이것도 가르쳐 줄게. 혜원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학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도윤은 학원의 시설 개선에 나섰습니다. 혜원이 반대했지만 도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혜원 씨,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과하다니요. 50년 동안 못해준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도윤은 학원 옆에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음악 교육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요청으로 기존의 낡은 피아노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새 건물에 옮겨놓겠습니다. 특별한 자리에 말이에요. 새로운 음악 교육원이 완성되자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료로 음악을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선생님, 저도 피아노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혜원은 감격했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모든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어요. 혜원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전문 강사들을 고용해 주었고, 도윤도 매일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도윤과 민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지금 좀 화가 나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화난 이유가 혜원 할머니 때문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준호야.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서. 저는 혜원 할머니가 좋은데 왜 엄마는 싫어해요? 준호의 말에 혜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화난 거라면 할머니가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준호가 혜원을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피아노도 가르쳐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왜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혜원의 음악교육원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 음악을 배웠고 일부는 콩쿠르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상 받았어요. 민수가 트로피를 들고 혜원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민수가 열심히 연습한 덕분이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마음으로 연주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가능했어요. 혜원은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함께 피크닉을 갔습니다.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는데 갑자기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멀리서 세라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9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세라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준호야. 세라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준호가 많이 기다렸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세라는 도윤과 민호, 그리고 혜원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9개월 동안 혼자 지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세라가 혜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혜원은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세라 씨 입장을 이해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세라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혼자 지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세라의 물음에 혜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함께 혜원의 교육원에 모였습니다. 혜원이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 피아노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혜원이 건반을 누르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50년 전에 작곡했던 자장가였습니다. 이 노래는 민호를 위해 만든 곡이에요. 민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도윤과 세라도 함께 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잠들어라. 혜원의 노래에 맞춰 모든 가족이 함께 불렀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도 모여들어 함께 노래했습니다. 건반은 닳아도 소리는 다시 울릴 수 있다. 인생도 그렇다. 혜원의 마지막 독백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음악과 사랑이 가득한 이 작은 교육원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